49일간의 확률 통계 여행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교재에서 6일차 확률의 곱셈 정리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예, 확률의 곱셈 정리에는 그 조건부 확률, 그리고 독립사건과 종속사건에 의한 곱셈 정리, 그리고 전확률과 베이즈 정리가 있습니다. 자, 먼저 이제 조건부 확률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건부 확률은 뭐냐면요. 자, 확률이 0이 아닌, 즉, 확률이 0이 아니라는 거는 이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사건이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 무조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건, 이두 개의 사건 A와 B가 있을 때, 자, 사건 A가 자, 일어났다는 조건 하에서, 그러니까 사건 A가 먼저 선행된 거예요. 사건 A가 선행. 먼저 사건 A가 발생했다는 조건 하에서, 그 다음에 후속 사건으로서 B가 발생할 확률을, 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이거 어떻게 읽을까요? 이거 뭐 읽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어, 미국 사람들은 B 기분 A라고, 미국 사람들은 B 기분 A. 그러니까 B가 A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A가 그 조건이 되니까. 자, 이렇게 읽거나 아니면은, 어, PB 바 A. 뭐 이렇게 읽기도 합니다. 자, 우리 말로는 뭐 P 바 A의 확률 뭐 이렇게 읽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이 표기가 뭐냐면 사건 A를 조건으로 하는 사건 B의 조건부 확률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거 어떻게 그 수식을 어떻게 계산하냐? 자, 일단 한번 보시죠. A를 조건으로 해서 B라는 사건이 발생할 때의 확률은 자, 전체 확률을 즉 분모의 확률을 자, 이 전제가 되는 사건이 발생할 확률로 계산을 해줍니다. 그리고 자, 분자에는 우리가 관심 사건은 뭐냐? A와 B가 동시에 발생하는 사건의 확률이 돼요. 자, 이 두 번째 행에 있는 거는 사건 A와 B가 바뀌어 있죠. 예. 이건 B를 전제로 해서 A라는 사건이 발생할 확률을 구하는 수식이 되겠죠. 자, 이 경우에는 자, 분모의 전체 확률은 자, B라는 사건이 전제가 됐기 때문에 자, B라는 사건이 발생할 확률을 분모에 넣습니다. 그리고 분자에는 A와 B가 동시에 사건 발생하는 그 확률이 되는 거죠. 위에 거하고 이 아래 거하고 분자는 같네요. 예. 좀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여기 보시면은 A와 B가 동시에 발생할 사건은 자, PA B 곱하기 B 사건이 발생할 확률하고 PB A 곱하기 A 사건이 발생할 확률하고 같다는 거예요. 자, 이게 어디서 유도된 식일까요? 이게 각각. 자, 여기서 봅시다. 자, 이 분모에 있는 A가 발생할 어, 확률은 좌변으로 옮겨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됩니다. 이게 뭐라고? 예, 이것만 남으니까 우변에. 자, 아래 것도 봅시다. 분모에 있는, 우변에 있는 소식에서 분모에 있는
B가 발생할 확률을 좌변으로 옮겨주면은 요 수식이 되죠. 요렇게 성립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네. 자, 이게 이제 조건부 확률에 대한 어떤 수식의 정의입니다. 자, 이게 진짜 이렇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이 교재에 있는 교재 표 6.1에 보면 기업 규모에 따른 업종 분류 이렇게 음, 해놓은 게 있어요. 대기업, 대기업이 한 400개, 중소기업이 600개에서 모두 한 1000개 기업을 갖고 이제 업종 분류를 했어요. 그래서 제조업은 350개가 되고 서비스업은 650개래요. 자, 여기서 보면 전체 기업 중에 대기업의 비중은 얼마인가? 자,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요? 전체 기업 중에 대기업의 비중은 자, 400 나누기 1000 하면은 40% 정도가 되죠. 자, 두 번째 문제 봅시다. 전체 기업 중에 제조업의 비중은 어떻게 되냐? 제조업. 전체 기업 1000개 중에 제조업 350개의 비중은 자,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350개 나누기 1000개 하면은 0.35, 35%가 나오죠. 자, 세 번째 문제를 봅시다. 제조업 중에서 대기업의 비중은 얼마인가? 자, 제조업 중에서 제조업 350개 중에 대기업의 비중이 몇 개냐? 이걸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105 저기 350분의 150. 그래서 0.4286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됐습니다. 0.4286. 자, 요게 우리 아까 앞에서 봤었던 그 조건부 확률 공식으로 했을 때 또 이렇게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일단 봅시다. 제조업 중에서 대기업의 비중. 자, 대기업을 A라고 놉시다. 자, 여기서 A를 대기업, 대기업 사건이에요. B를 제조기업 사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제조기업 중에서 대기업의 비중 하면은 제조기업 중에서 대기업의 비중이 되겠죠. 자, 요걸 계산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요거 이렇게 계산되죠. 자, 제조기업 중에 대기업의 비중은 자, 전체 제기업의 제조기업의 개수를 놓고 그 다음에 제조기업과 대기업 동시에 발생하는 그 확률을 구하는 거죠. 그러면 보십시오. 에, 대기업과 제조기업이 동시에 정의되는 이 사건은 전체 1000개 중에 150개가 되죠. 그죠? 그리고 이 제조업은 1000개 중에 350개. 그래서 각각 0.2, 150 나누기 350 똑같이 돼요. 예, 그죠? 그래서 0.4286. 네, 이게 성립이 됩니다. 이렇게. 자, 네 번째 문제도 한번 볼까요? 대기업 중에서 제조업의 비중 어떻게 돼요? 대기업 중에서 제조업의 비중. 그럼 150 나누기 400이 되겠죠. 0.37로 37.5%가 되네요. 자, 이건 똑같이 대기업 중에 제조기업이니까 이제 반대로 대기업 중에 제조기업. 대기업 선행해가지고 써야죠. 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자, 보시죠. 이렇게 되면은, 분모의 A 사건의 확률, 분자의 A와 B 동시 확률. 자, 분자에 있는 거는 1000분의 150이 되겠죠.
1000분의 150. 자, 얘는 1000분의 400이 됩니다. 1000분의 400. 나눠주면은 400분의 150이 돼요. 자, 400분의 150 똑같죠. 예, 같습니다. 그래서 3번, 4번 이 상황을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조건부 확률 공식에 대입해도 어, 동일하게 답이 나온다는 걸 알게 됐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아까 봤었던 이게 성립이 되는지 한번 볼까요? 여기서도 자, 계산해 봅시다. 얘는 어떻게 돼요? 아까 여기서 보면은 이거죠. 1000분의 15. 0.15죠. 그죠? 자, 이거 볼까요? 요 앞에서 나왔습니다. 앞에서 요게 0.4286이고요. 그죠? 이거는 0.35입니다. 자, 이거 계산하면요. 0.15 나와요. 계산해 보세요, 직접. 자, 요거 어떻게 됩니까? 0.375죠. 그죠? 곱하기 A의 확률 0.4입니다. 그죠? 다 나왔어요, 이렇게. 자, 이것도 계산을 해보시면 0.2로 나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요 내용이 제가 지금 여기 써드린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뭔가 확률이 역확률로 이렇게 가도 어, 같다, 답이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네. 자, 그다음 독립사건과 종속사건입니다. 자, 독립사건과 종속사건. 자, 두 사건 A, B에 대해서 사건 A가 일어난 경우와 사건 A가 일어나지 않은 경우에 따라서 사건 B의 확률이 달라지면은 두 사건은 뭔가 관계가 있는 거예요. A 사건하고 B 사건.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종속 사건, 종속이라고 하고요. 달라지지 않으면, 즉 A가 이 A 사건이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간에 이 B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 같으면 A하고 B는 아무 영향을 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독립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걸 이제 표시한 게 지금 이렇게 표시를 한 거예요. A가 발생을 하든 발생하지 않든 B가 발생하는 확률은 확률이 다르다. 라고 하면은 이건 뭔가 이제 종속 사건이라는 거죠. 그러나 A가 발생하든 발생하지 않든 B가 발생할 확률이 같다라고 하면 이거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독립 사건이라는 얘기예요. 자, 만약 사건 A와 B가 동시에 발생할 확률이 사건 A가 발생할 확률과 사건 B가 발생할 확률의 이 두 개의 곱사건이라면 두 사건은 독립 사건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은 그 A와 B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에 어떤 확률이 자, 보시면은 요것처럼 두 사건의 곱사건이라면은 독립 사건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저 B가 발생할 확률하고 자, A가 이 발생을 하든 안 하든 그러니까 지금 그냥 B가 독립적으로 발생할 확률이 A가 발생하고 B가 발생하는 이제 확률하고 같으면은 A가 전제가 되든 전제가 되지 않든 간에 B의 발생 확률은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독립사건이라는 거죠. 자, 이건 이제 같은 얘기고요. 자, 그래서 관련된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하나의 주사위를 던진대요. 자,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A, 4 이상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B,
1 또는 6이 나오는 사건을 C라고 정의했어요. 자, 먼저 첫 번째 문제는 A하고 B라는 사건, 즉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하고 4 이상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 종속임을 증명하래. 그러니까 뭔가 영향을 주고 받는다는 거예요. 자, B하고 C는 독립임을 증명하래. 그러니까 4 이상의 눈이 나오는 사건과 1 또는 6이 나오는 사건 간에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얘기.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 집합들에 대해서 정의를 먼저 해줘야 돼요. 자, 짝수의 눈이 나온 사건 A는 2, 4, 6입니다. 자, 4 이상의 눈이 나온 사건 B는 4, 5, 6이에요. 1 또는 6이 나오는 사건 C는 1하고 6 이렇게 돼 있죠. 자, 첫 번째 문제 뭐죠? A하고 B가 종속임을 증명해. 자, 근데 우리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A와 B가 동시에 발생할 저 확률, 응? 발생할 확률하고 A와 B 사건의 어떤 곱사건이 같다면은 이게 독립사건이다.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같은지 틀린지 갖고 이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예. 자, 그래서 첫 번째는 A와 B의 그 동시에 발생할 확률. 246과 456 동시에 교집합이 어떻게 돼요? 교집합. 예. 4하고 6이네요. 4, 6. 그죠? 자, 봅시다. 그러면 이게 두 사건이 동시에 발생할 확률은 6분의 2가 돼가지고, 6분의 2가 돼서 이제 약분하면 3분의 1의 확률이에요. 자, 그럼 A하고 B가 발생할 확률을 봅시다. A가 발생할 확률은 뭐예요? 246이니까 6분의 3, 2분의 1이죠. B가 발생할 확률, 자, 이것도 2분의 1이죠. 곱해주면 어떻게 돼요? 4분의 1입니다. 이 둘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다르니까 뭐예요? 독립사건이에요? 아니죠. 종속이죠. 네? 종속사건입니다. 두 번째 문제. B하고 C가 독립임을 증명하라. 자, 독립이 되려면은 어떻게 해요? B하고 C가 동시에 발생할 확률하고 각각 두 사건이 발생할 확률의 곱사건이 같아야 됩니다. 보시죠. B하고 C가 동시에 발생을 6 하나네요. 그러니까 6분의 1. 그죠? B가 발생할 확률 2분의 1. C가 발생할 확률 3분의 1. 그래서 요거는 똑같이 6분의 1입니다. 6분의 1, 6분의 1. 같죠? 같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돼요? 그러면 같으니까 독립이에요. 그죠? 독립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독립사건과 종속사건까지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의 이제 마지막 내용이에요. 분할과 베이즈 정리입니다. 분할과 베이즈 정리. 자, 임의 사건 A에 대해서 A와 A의 여사건은 서로 겹치지 않으면서 그 둘의 합사건은 표본 공간을 이룬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자,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뒤에서 곧바로 이해가 이제 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내용을 그대로 더 한번 제 설명을 들어보시죠. 자, 이러한 경우에 피본 공간이 두 개의 사건 A와 A의 여집합에 의해서 분할된다고 표현을 하고, 자, 이 둘을 표본 공간의 분할이라고 부른다. 자, 세 개 이상의 사건에 의해서도 표본 공간이 분할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어, 뭐 A1, A2 해서 AN까지, 자, 이 집합이 피본 공간의 분할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데, 첫째는 뭐냐? N개의 사건 중에 각각의 두 사건이 배반이어야 돼. 그러니까 동시에 발생하면 돼. 교집합이 없어야 된다. 자, 두 번째, N개의 모든 사건들의 합사건은 표본 공간을 이루어야 한다. 자, 요 내용이 이렇게 수학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자, 이 사건들의 모임 가운데 임의 두 개가 서로 AI하고 AJ가 공집합, 교집합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표본 공간에, 자, 이제 오메가인데 이걸 좀
뭐 수학적으로 이거를 표본 공간 또는 S라고 쓰기도 하고, 이 S는 이제 샘플 스페이스의 약자죠. 예. 자, 뭐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모두가 다 표본 공간을 이룬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 두 조건에 대해서 이렇게 좀 뭐 복잡해 보이게 쓴 것에 불과합니다. 자, 임의의 사건 B에 대해서도 분할의 개념을 쓸 수 있다. 자, 지금 앞에서 얘기했었던 요 사건들, 요 사건들, 요 이제 서로 겹치지 않고 합사건이 표본 공간을 이룬다는 거를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한 겁니다. 자, 이렇게 A1, A2, A3 뭐 땡땡땡땡 해서 AN까지 이렇게 그 서로 겹치지가 않는 거예요. 겹치지 않은 상태에서 얘네를 합치니까 자, 표본 공간 S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들의 모임이 표본 공간 S의 분할이고, 자, 사건 B가 여기에 이렇게 탁 얹혀진다고 생각하세요. 사건 B가 이렇게 얹혀졌습니다. 자, 이 사건 B도 A1, B1. 자, A1하고 요 이렇게 잘라진 부분 이제 B1이라고 생각하세요. 자, A2에다가 자, B2 땡땡땡땡 해가지고 자, AN 해서 이렇게 해서 분할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 개념을 얘기하는 게 제가 이제 이 전확률, 전체 확률이라고도 얘기해요. 전체 확률 또는 총확률이라고, 총확률. 어쨌든 자, 영어로는 total probability입니다. 자, 예,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 전확률의 법칙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 그림까지 그려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사건들의 모임이 표본 공간의 분할이고 임의 사건 B에 대해서 자, 다음을 만족한다는 거예요. 전확률의 법칙이란 건. 자, B라는 사건 뭐냐면은 뭐예요? 결국은 표본 공간 S와 이 B 간의 어떤 그 교집합인 거죠. 그죠? 동시에 표본 공간과 B 사건이 이제 동시에 발생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 S는 뭐예요? 자, 표본 공간은 표본 공간이 결국 이거잖아요. 그죠? 그럼 음? 얘네하고 얘 간의 교집합이란 얘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시죠.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그 전개할 수 있어요? 수식을. 얘하고 이하고 간의 교집합으로 A2와 B 간의 교집합. 또 A3가 있으면 A3하고 B 간의 교집합. 그 마지막 AN과 B 간의 교집합. 이렇게 할 수 있죠. 이렇게 하고 얘네들의 합사건으로 이렇게 다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수식 이렇게 전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잘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조금 구분이 되게끔 제가 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B란 사건이 이렇다면은 B란 사건이 발생할 확률도 얘네에다가 각각 얘네들의 어떤 확률 간의 합사건이니까 다 더해주면 된다. 자, 근데 얘네들은 자, 아까 앞에서 조건부 확률에서 뭐라고 했어요? 얘는 이렇게 바뀌죠. 이렇게 다 바뀔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얘네는 결국은 수식을 이렇게 예?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해서 어떤 확률이냐? A, I
발생할 확률과 그 AI가 발생한 뒤 B라는 사건이 발생할 확률, 그러니까 곱의 어떤 서메이션이라는 얘기. 자, 이게 B라는 사건의 전체 확률이다라는 얘기예요. 그 B라는 사건 안에는 이런 사건들이 이렇게 어, 겹쳐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전확률의 법칙을 이 전확률의 법칙을 조건부 확률의 오탄의 이제 곱셈 정리를 이용해서 자, 아래 같은 수식을 성립한 것을 베이즈 정리라고 한다. 베이즈 정리. 자, 야, 이게 이제 요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B라는 사건이 발생하고 자, A 사건들이 이제 발생할 확률. 자, 이거는 보시면은 예, 아래가 그 분모가 전체 확률이 B라는 사건의 발생 확률이잖아요. 이게 얘네들이라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분자에는 자, 이 두 사건이 그 분자에는 원래 이거죠. 그죠? 예. 자, 이거를 이렇게 이제 이렇게 베이지 정리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수식이. 자, 요거 이 내용만 듣고는 아직 충분히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 자, 예제를 풀어봄으로써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그 분할과 베이지 정리의 어떤 수식들에 대한 이해도를 좀 높여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교재에 나와 있는 6.1 예제 6.1입니다. 자, 한번 예문을 읽어볼게요. 독감 바이러스의 감염률이 30% 정도 된다. 자, 바이러스 감염률이 30%. 자, 어느 제약회사에서 독감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 키트를 출시했는데, 자, 이 진단 키트의 정확도가 90%라. 자, 진단 키트의 정확도가 90%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자, 독감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을 양성으로 판정할 확률인 거죠. 그게 90%라는 거예요. 그 독감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을 양성으로 판정하는 게 정확한 거죠. 감염되지 않은 사람을 양성으로 판정하면 잘못된 거잖아요. 자, 어쨌든 이 진단 키트는 독감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을 테스트했을 때 양성으로 나올 확률이 90%다. 자, 이 얘기는 이제 독감 걸린 사람인데 테스트했는데 양성이 아니라 음성으로 나올 수 있을 확률이 한 10% 정도 된다는 얘기예요. 자, 문제는 뭐냐? 자, 문제는 어떤 사람이 병원에 가서 진단 키트를 이용해 가지고 감염 여부를 진단했는데 양성으로 결과가 나왔대요. 자, 그러면 실제로 이 사람이 독감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을 확률은 얼마인가?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자,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강의 들으시는 분 잠깐 이 영상을 홀드하시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일단 뭐부터 해야 될지. 자, 뭐부터 하시면 되냐면은 자, 각 이 예문을 보고 집합이라든가 이런 이제 어, 이 키워드들을 정의하는 게 필요합니다. 제가 이제 누누이 말씀드리죠. 자, 먼저 이렇게 정의를 볼게요. 자, 사건 A는 일반인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건. 따라서 A의 확률은 PA는 독감 바이러스의 감염률이 되겠죠. 0.3. 그죠? 자, B라는 사건은 뭐냐면 테스트 결과 양성 판정이 나오는 사건. 진단 키트 갖고 어떤 사람을 테스트를 했을 때 양성 판정이 나오는 사건을 B라고 정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 보시면은 이게 조건부 확률.
A라는 사건이 먼저 발생하고 그 다음에 B라는 사건이 발생했다라는 건 뭘 의미해요? 자, A는 뭡니까?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건이라 그랬죠. 일반인이. 자,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B 진단 테스트 결과 양성으로 판정될 확률은 뭐예요?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진단 테스트 결과 양성으로 판정된 확률이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진단 키트의 정확도 90%겠죠. 그죠?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 다음 봅시다. 그 다음 뭐, 이거의 그 역확률이에요. 역확률. 자, 어, 이게 뭐냐면요. 진단 그 양성 반응이 그 진단 키트로 테스트했을 때 양성 반응이 나왔어. 근데 그 반응이 나온 사람이 A 감염된 사람인 케이스의 확률을 이렇게 표기한 거예요. 진단 키트 양성 판정 받은 사람이 실제로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을 확률. 자, 이게 뭐예요?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이 문제에서 주어진 알고 싶어하는 그 해답에 대한 그 수식을 정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자, 이 문제는 이 수식을 이용해서 풀이하는 거예요. 자, B가 먼저 선행됐어. 진단 키트를 이용해서 감염 여부를 진단해서 양성 결과가 나왔어. 이게 B야. 그런데 이 사람이 독감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어. 자, 이렇게 될 확률을 구하자는. 자, 그러면은 우리 저 조건부 확률의 수식이 어떻게 됩니까? 자, 분모에는 자, 선행된 사건에 대한 확률이 들어가죠. 예. 그래서 B 사건의 확률이 분모에 들어가고, 자, 분자에는 자, B 사건과 A 사건이 동시에 발생합니다. 그죠? 양성 판정이 나오는 것과 동시에 자, 그 테스트 받은 사람이 실제로 감염돼 있을 그런 경우에 대한 어떤 확률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거는 결국 이 분자를 자, 이렇게 풀이해주면은 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수식을 이용해서 푼다고 했죠. 자, 여기서 이게 어떻게 되는지. 이게 뭐죠? 이게 B라는 사건이 뭐라고 했어요? 테스트 결과 양성 판정된 사건이죠. 자, 이거는 뭐겠어요? 테스트 결과 양성 판정이 나올 확률입니다. 자, 이제 테스트 결과 양성 판정이 나오는 사건에 대한 확률인데, 자, 테스트 결과 양성 판정이 나오는 사건은 어떤 저, 전체 확률이 어떻게 될까요? 자, 아까 이런 이 그림을 그려서 봅시다. 자, A는 감염된 사람들이에요. A의 여집합은 감염되지 않은 사람들. B 갖고 테스트를 했어요. 자, 이 B의 전체 확률은 자, A인 사람들이 양성이 나오는 경우하고 감염되지 않은 A의 여집합 여사건인 사람들이 양성을 나오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 B의 확률은 이렇게 구해야 돼요. 그래서 테스트 결과가 바이러스 감염자이든 감염자가 아니든 양성 반응이 나올 확률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위의 수식, 자, 이 수식은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자, 분자는 그대로고요. 자, 분모는 이렇게 오죠. 음.
뭐 이거하고 저 이거는 이제 감염되지 않은 사람들이 양성으로 나올 확률. 자, 이게 이제 이 분모에 해당하는 게 전확률인 거예요. 앞에서 얘기했던. 자, 그러면은 자 봅시다. 수치만 대입해 주면 돼요. A의 확률이 뭐라 그랬죠? 바이러스 감염될 확률이죠. 0.3이죠. 0.3. 자, 이거 뭐예요? 감염된 사람이 양성으로 나올 확률 0.9였죠. 예. 자, 이 분모 중에 지금 왼쪽에 첫 번째 항이 0.3하고 0.9입니다. 자, 그럼 봅시다. 이 오른쪽 항은 예, 감염되지 않았을 확률은 감염될 확률이 0.3이니까 감염되지 않았을 확률이 0.7이죠. 자, 이건 뭐예요? 감염되지 않은 사람이 양성으로 나올 확률이. 그건 뭐예요? 0.1이겠죠. 요거를 수식을 자 계산해 주면 0.794 하나가 나옵니다. 이거 뭡니까? 79.4%, 뭐가 79.4%예요? 자, 이 사람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 사람을 진단키트로 테스트를 했더니 양성이 나왔어.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실제로 양성인 경우의 확률이 79.4%, 실제로 이제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을 확률이 79.4%라는 얘기입니다. 예, 이해되시겠죠? 자, 두 번째 예제 한번 또 풀어보죠. 어느 공장에서 제품의 생산에 운영하는 기계가 세 대가 있대요. 자, 각각의 기계를 A, B, C라고 정의하고, 자, 기계 A는, 자, 이 공장에서 생산하는 전체 제품의 40%를 생산합니다. 자, 기계 B는 35%, 기계 C는 25%를 생산한다고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이 기계들이 불량품을 생산할 확률이 각각 3%, 4%, 5%. 즉 뭐냐면 기계 A는 3% 불량률이, 기계 B는 4%, 기계 C는 5%라는 것 불량률. 자, 어느 날 공장에서 출하되는 제품 중에 하나를 임의로 선택해서 품질 검사를 진행했을 때, 그 제품이 불량품일 확률은 얼마이냐? 자, 막막하죠. 그냥 보시면 막막할 겁니다. 자, 막막할수록 뭘 먼저 해야 되냐? 자,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사건에 대해서 또는 집합에 대해서 정의를 해야 돼요. 자, 일단 우리는 자, 검사한 제품이 불량품인 불량품인 사건 X라고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소문자 A, B, C는 각각 기계 A, B, C가 생산한 사건이에요. 자, 지금 우리가 알고자 하는 거는 임의로 제품을 하나 뽑았을 때 그 제품이 불량품일 확률입니다. 자, 근데 이 임의로 뽑은 제품이 불량품일 확률이란 거는 기계 A가 생산한 불량품인 경우와 기계 B가 생산한 불량품인 경우, 기계 C가 생산한 불량품인 경우에 각각의 확률들을 뭔가 더해 준 거가 되겠죠. 자, 지금 알고자 하는 건 이거예요. 근데 이거를 알기 위해서는 요것들을 계산을 이렇게 해줘야 돼요. 어떻게 계산하냐? 하나만 검사한 제품 불량품 확률은 뭐 이렇게 우리가 소식을 표기를 할 테고요. 기계 A가 불량품을 생산할 확률이 어떻게 됩니까? 이건 이렇게 표기를 했어요. 기계 A가 생산을 응? 하고 생산했을 때 이제 불량품이 나오는 이 동시에 이제 발생하는 사건인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수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좀 전에 제가 쓴 수식이 이겁니다. 자, 그리고 각각의 이 수식들은
어, 이렇게 바꿀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바꿔놓으면은 이제 각 수치들을 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A가 A가 제품을 기계 A가 제품을 생산할 확률은 40%라고 했어요. 0.4. 근데 얘의 불량률은 0.03이죠. 기계 B가 35% 생산한다 그랬죠. 얘의 불량률은 4%입니다. 0.04. 자, 기계 C가 생산하는 비중은 총 25%. 거기에 불량률은 0.05입니다. 자, 이거를 다 계산해서 더해주면 0.0385.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38점, 그 3.85%. 뭐가 3.85%? 이 공장에서 출하하는 제품 중에 하나 임의로 선택해서 품질 검사했는데 그 제품이 불량품일 확률은 3.85%라는 얘기예요. 3.85%. 자, 마지막으로 예제 하나만 더 풀어봅시다. 바로 좀 전에 이제 풀었던 그 예제 6.2 공장에서 이 출하되는 제품 중에 하나를 임의로 선택해서 품질 검사를 했는데 그것이 불량품이었어요. 근데 이 불량품이 기계 A에 의해서 생산되었을 확률은 얼마인가? 자, 이거는 또 어떻게 확률을 어떻게 정의를 해야겠죠? 우리가 아까 그냥 불량품 확률을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그죠? 자, 이 품질 검사를 통해서 나온 불량품이 기계 A에 의해서 생산되었을 확률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먼저 정의를 할 수 있어요. 이 불량품이 기계 A가 생산한 거다. 품질 검사를 통해 나온 불량품이 기계 A에 의해서 생산되었을 확률을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수식은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구한다고 그랬어요. 분모에는 뭐가 들어가요? 불량품이 나올 확률이 들어가요. 분자에는 자, 기계가 A가 생산한 사건과 불량품이 나온 사건이 동시에 발생하는 그 확률을 구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 보십시오. 이 확률은 그 불량품이 나올 확률은 자, 기계 A가 만들어내는 그런 사건과 기계 B가 만들어내는 사건, 기계 C가 만들어내는 사건들이 합쳐진 거죠. 그래서 그 다음식 전개를 보시면은 자, 얘는 분자는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전개를 해줬어요. 예, 조건부 확률의 어떤 그 수식으로. 자, 얘는 어떻게 됩니까? 자, 이 수식들을 다 이렇게 다 풀어서 전개를 해준 겁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저 기계 A가 생산할 확률은 0.4라고 했고요. 그거의 불량률은 0.03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앞에 문제에서 불량품이 발생할 확률은 0.0385라고 했어요. 자, 이거 나눠주면은 어떻게 됩니까? 0.3117. 자, 뭐가 이게 31.17%인데 이게 뭐가 31.17%예요? 불량품 중에서 기계 A가 생산한 불량품일, 제품일 확률입니다. 그게 31.17%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확률의 곱셈 정리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조건부 확률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독립사건, 종속사건에 의한 어떤 곱셈 정리 수식들을 좀 살펴봤고, 자, 마지막으로 전확률과 베이즈 정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요 내용은 다소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만, 자, 특히 이 베이즈 정리는 자, 베이즈 정리는 최근에 와서 인공지능 알고리즘과 같이 이제 복잡한 어떤 현실의 문제를 풀어내는데 사용되고 있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잘 알고 계시면은 이 베이지 정리 잘 이해하고 계시면은 여러모로 쓸모가 있는 기법이니까 잘 이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럼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